안녕하십니까. CNGTV 진행을 맡은 캐드앤그래픽스 최경화입니다. 오늘 방송은 성지제강의 AR, MR을 통한 모듈 제작 품질 검토 사례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성지제강은 종합건설자재 솔루션 기업으로 기존 가설재 관련 기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민수 팀장님,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지제강의 설계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안민수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빔 데이터를 활용해서 성지제강의 제작 현장에서 사전 제작 제품의 품질 검수를 받은 AR, MR로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고 들었는데요. 그 증강현실과 혼합현실이 어떻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할지 흥미진진한 내용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민수 팀장님 준비하신 내용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사실은 저희 회사에 내부적인 보고 자료를 만든 것을 빌딩 포인트의 신동진 이사님께서 보시고서 외부에 한번 소개를 했으면 어떻겠냐 좀 제안을 주셔가지고 이런 자리가 마련되게 되었고요. 먼저 발표에 앞서서 신 이사님과 빌딩 포인트 측에 감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내부 보고용 자료로 만든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 회사 기준에서 봤을 때 작성된 자료이고 일부의 내용들은 일반화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주관적인 해석이 일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편하게 저희가 했던 사례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로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설명에 앞서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이제 건축의 골조 분야에 건축용 건자재를 이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모체가 이제 성지제강인데 철강료 가설재를 시작으로 해서 알루미늄 가설재 그리고 선조립 제품들 이런 것들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성지제강, 성지알펙스, 비콘, 성지인프라 이런 법인들을 통해 가지고 제조 및 공급,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좀 특이하게 저희가 이제 2019년도부터 이제 비콘이라는 법인에서 선조립 관련 제품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제 선조립 시장에 뛰어들었는데 여기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중에 이제 보데크라는 제품하고 합성공법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선조립 관련 제품들이고요. 보데크 관련 이제 아이템의 이제 브랜드 명이 저희가 이제 오프사이트 빔에 좀 약자를 좀 착용해가지고 OS 빔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OS류 제품들을 올해도 추가로 뭐 테이블 그리고 데크 플레이트 이런 제품들을 추가로 좀 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2017년도부터 이제 빔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2017년도부터 접하다 보니까 현재는 실무에 좀 도입을 해가지고 보데크 제품, 합성공법 제품에다가 이제 빔 툴을 사용한 이제 빔 기술들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보데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하 1층이죠. 지하 1층 천정 아무래도 이제 지상층에 하중이 많이 복잡하게 걸리다 보니까 슬라브의 단차이들이 복잡하게 발생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의 좀 포먹을 좀 극복을 좀 해보려고 복잡한 구간들에 그래서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고 합성공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설계 스펙이나 부위 이제 영업 전개 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빔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 빔 데이터들을 클라우드 환경에 이제 트림블 커넥트에다가 올려놓고 외부에서 자유롭게 접속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 뒤에 이제 사례들이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 장비는 다 아실 것 같아요. XR10 저희가 사용을 했고요. 이 장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홀로렌즈 2랑 이제 안전모가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빌딩 포인트 측에서 홍보하는 분야 중에 저희가 이제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전 제작 공정과 3D 작업 관리 분야에 좀 관심이 있었던 거고요. 3D 작업 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은 클라우드인 트림블 커넥트에서 보고서라든지 그런
어떤 이해 당사자들 간의 협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을 하나 잠깐 보여드릴 건데, 이 영상은 저희가 스마트 건설 챌린지에 2021년도에 참가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다루는 빔에 대한 소개를 하는 영상 중에 일부를 좀 발췌한 겁니다. 당시에 저희가 이제 보데크 제품을 외주 생산하는 공장에 직접 가가지고 QC를 검증하는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때 진행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기획된 내용들이 조금 더 테스트가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QR 마커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마커를 좀 많이 사용할수록 정합이 잘 이루어지다 보니까 마커는 두 개소 정도 좀 정합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이게 양쪽 끝 지점에 배치를 해가지고 정합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에 보면은 이제 모델 데이터 외에 이제 치수 정보들이 그려져 있는 이제 도면 정보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값들이 보이는데, 이 정보값들은 사전에 편집을 해가지고 모델 데이터와 이제 병합해가지고 저렇게 비주얼적으로 띄워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시연을 할 때 좀 특이하게 저희가 이제 보시면 스트롭의 모양이 색깔이 녹색과 붉은색으로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끝단의 후크 모양이 조금 다른데 좀 오제작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작업 지시를 하는 거를 시연을 하는 화면입니다. 직접 담당자한테 메일링 해가지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오제작 되었으니 수정해야 된다, 이런 기능들도 XR10을 이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손짓으로 저런 스냅을 잡아서 제품의 이제 간단한 측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모델 데이터이다 보니까 모델들이 갖고 있는 이제 객체의 정보들을 클릭해가지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간편하게 발췌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챌린지를 통해 가지고 이런 장비들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실무에 한번 써보자, 좀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샘플 도입을 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 테스트라고 좀 했는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22년도 3월쯤에 장비를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 1월 달까지 좀 테스트를 여러 가지를 좀 진행을 했는데, 단계는 앞전에 보셨던 이제 보데크 제품 테스트를 했고, 그 제품이 적용된 현장에서 한번 또 테스트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보 제품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비를 좀 도입을 하다 보니까 이 장비를 좀 운영하기에는 그냥은 할 수 없고 좀 학습이 필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정도에 관련된 학습이 필요한데, 이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잠시만요. 빔 데이터가 이제 클라우드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다가 이제 정합을 위한 마커를 배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능 습득이 좀 필요했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XR10이 이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조작과 이제 마커를 정합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현장 상황에 맞는 장비 세팅, 이런 것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계속 제가 이제 정합 이럴 건데, 이 정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 정합을 가지고 저희가 모델 데이터와 제품을 매핑하다 보니까 정합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하느냐가 저희가 이 실무에서 보는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저희 판단 기준으로 좀 삼다 보니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를 익힐 때 이 마커 관련된 기능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조립 제품인 보데크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크게 세 가지 포인트에서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단면의 형태고요. 두 번째는 스트럽의 배치라든지 모양, 그리고
오픈 같이 이제 저렇게 뚫려 있는 보가 이제 작은 보가 걸리는 구간에 오픈이 뚫리게 되는데 저런 오픈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의 과정은 크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 저희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준비 단계로 사무실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모델 데이터를 편집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공간이나 검사장으로 제품을 이동한 후에 마커를 부착하는 이제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커를 장비로 인식해서 모델 데이터와 제품을 정합하는 확인하는 이제 검증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초기에 이런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편집을 해봤는데 이제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그냥 공장 바닥에서 놓고서도 이제 정합을 해봤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정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저런 마커에다가 지금 저 마커는 저희가 이제 과거에는 제일 처음에는 테이핑을 해가지고 부착을 했는데 저 보데크의 이제 재료가 이제 철이다 보니까 저 꼬집판 같은 데다가 뒤에 자석을 붙여가지고 저런 식으로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이런 거를 바닥에 놓지 않고 이제 외부에서 어떠한 이제 거치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올려놓고 테스트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실제 이제 실무에서 이제 공장에서 생산하는 측면에서는 작업하는 과정에서도 뭐 테스트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 작업하는 다이에다가 저렇게 올려놓고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저런 꼬집판에다가 이제 부착해서 자력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부착하는 방법을 좀 간편하게 해보는 것들을 한번 해봤고, 뭐 이제 저런 꼬집판 필요 없이 아예 작업 다이에다가 저런 함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보 사이즈가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보 사이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형 함을 좀 부착하면 어떨까, 저런 고안들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저렇게 이제 고안을 했는데 실제로 실무에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네, 저희가 크게 이제 어떠한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들을 제가 사용성, 신뢰성, 효율성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데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용하는 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커의 위치를 항상 동일한 위치에 정합하기에 좀 편리했고, 아까 함을 좀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신뢰성 측면에서도 이게 장비가 선형적인 제품이다 보니까 오제작의 판단이라든지 매핑한 결과에서 확인하기가 좀 좋고 신뢰한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좀 판단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에 효율성 측면에서 저희가 좀 재고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결국엔 이런 장비를 통해서 저희가 QC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QC 효과를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매핑했던 결과들을 다 여러 가지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은 매핑을 해서 봤을 때 오제작이 되는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에 생산한 생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오제작 비율을 보니까 불량률이 0.1% 언더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굳이 이런 솔루션을 또 QC 공정에 들여야 되나, 이런 좀 논의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공장에서 이런 QC 공정에다가 이런 솔루션을 쓰기에는 좀 필요성에 대해서 좀 재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보데크 제품은 저희 이런 QC보다도 저희 생산성을 향상해야 되는 좀 이슈들이 있어가지고 뭐 저희가 이제 좀 아까 이제 인력을 많이 사용해서 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산성 향상하는 쪽에다가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지금 그런 솔루션들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제가 보데크가 적용되는 이제 현장에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제 시공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떨지 좀 궁금해가지고 현장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 현장은 이거는 위치는 남양주에 있는 오피스텔 현장이고요. 현장의 규모는 이제 71m, 47m 정도의 이제 크기를 갖고 있고, 저희가 검증한 곳은 지하 2층의 천정 구간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합을 위한 마커는 저희가 한 8개소를 준비를 했고요. 네, 8개소를 준비를 이제 해서 이제 정합을 했는데, 각각의 이제 코너점, 기둥과 코어 벽체부의 코너점에다가 마커를 준비해서
시연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작업의 그 순서는 준비, 실행, 검증의 단계로 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좀 특이하게는 좀 마커를 세팅하는데 좀 다른 방법을 좀 적용을 해보자라는 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마커를 조금 정합하는데 좀 쉽게 하는 방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전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아무래도 콘크리트 벽체에다가 마커를 붙이려면은 저희가 이제 마커가 A4지 용지로 종이로 출력이 되다 보니까 고정이 쉽지 않을 거라고 예측이 돼가지고 꼬집판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되 저런 식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노란 점선이 이제 실제로 모델에다 마커를 부착하게 되었을 때 A4지에다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되는 위치가 저 노란색 점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수평적으로는 그 코너 모서리 끝에 그리고 하부에서는 저희가 마커는 1635mm에다 배치를 했지만 실제로 A4지 끝선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1.5m 높이에다가 기준을 잡을 수 있어서 저렇게 사전에 마커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합해서 촬영했던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는 조금 정합이 잘 된 것들 위주로 제가 좀 편집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거리별의 편차가 좀 있는데 이제 마커를 실제로 측정한 구간에서 멀지 않은 구간들은 정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잘 육안으로 판독이 되는 사안인데 여기 이제 부재들을 잘 보시면은 색상이 조금 다양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지하층에서는 이제 육안으로 판독이 쉬운데 그 지상층이나 이제 이런 햇빛이 광원이 좀 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런 그 XR10 장비를 쓰고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색상들은 어떤 것들이 좀 적용되면 좋을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저런 색상 테스트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마커를 저희가 사전에 좀 잘 붙여보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코너 이제 현장에 다 아시겠지만 코너 부분들은 이제 면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뭐 45도 각도 쳐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코너 면에 딱 밀착시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 저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고 지하 2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습도가 좀 있는 조건이어서 저 꼬집판에 저희가 이제 마커를 넣었다 뺐다 계속 하다 보니까 마커가 좀 이게 손상이 돼가지고 인식이 안 되는 마커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좀 어려움들이 있었고 이 지하층이다 보니까 그 XR10에다가 모델을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로드를 해가지고 정합을 해야 되는데 지하층에서 이제 통신이 안 되다 보니까 지상에서 저희가 모델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해당 위치에 가서 정합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마커를 잘 정합이 안 됐을 경우에 좀 사례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마커가 3번이었는데 실제로 저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정확하게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저렇게 실제로 마커가 정합된 위치와 좀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확인돼야 되는 위치에서부터 봤을 때 이게 좀 사실 신뢰되는 데이터 정합의 정보가 떨어지다 보니까 보기가 어려워서 저런 부분들이 제가 계속 마커의 정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사안이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의 좀 결론은 사실 이거 좀 제가 결론 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스마트 기술을 쓰면서 그 현장에다가 이러한 기술을 통한 어떠한 베네핏을 서비스를 좀 제공해야겠다라고 좀 고민하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에는 정합하기 위한 과정도 복잡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정합에 대한 어떠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물론 이런 정합 기술이 좀 더 정교해지고 좀 편리해지면 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장에서의 좀 사용 용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아직 명확하지가 않아서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의견 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이런 모델 데이터를 썼으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면은 저희도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현한 모델에 한해서 그런 것들 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아니면 저희가 이제 요소들로 모델을 구현하다 보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 외에 추가적인 정보들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하면은 조금 더 다른 얘기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합성 제품을 테스트한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루는 합성 제품 중에 이제 보와 기둥에 관련된 제품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봐야 될 포인트는 동일하게 이제 단면, 그리고 보와 보가 만나는 구간의 이제 브라켓의 위치, 그리고 브라켓에 이제 그 볼을 걸었을 때 체결해야 되는 볼트의 이제 위치, 이런 것들이 조금 확인이 필요하고, 기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이스판, 플레이트, 뭐 브라켓 동일하게 이런 것들에 좀 확인이 필요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합성 구조 제품이 조금 메리트가 있는 게, 그 PC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적용되는 현장에 뭐 램프 구간, 물류 창고 같은 램프 구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그 이런 제품들은 이 램프 구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저희가 저런 그 곡면을 가진, 각을 가진 비선형 제품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기존에 이제 QC 검사하는 검측 장비라든지 것들로 조금 하기 애매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비주얼 장비로 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좀 처음에 시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 이제 보호 자재를 좀 위주로 테스트를 했고, 이제 기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정합한 화면인데, 저 브라켓의 위치가 보면 약간 각이 져 있지 않습니까? 저런 부분에 이제 각이 올바르게 경향을 띠고 있냐,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요하게 이제 확인을 하려고 했던 이제 보는 그 설명을 드리면, 크게는 세 파트의 이제 반제품의 형태의 제품을 하나로 합쳐서 저렇게 한 가지의 제품으로 띄는 이제 보호 자재를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 각도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 각각의 안에 있는 파트에서는 보가 걸리는 브라켓도 동일하게 각이 좀 꺾여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진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도 동일하게 그 준비, 실행, 검증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저기 실행 단계 저 오퍼레이터 보시면은 XR10 좀 약간 앞이 검하잖아요. 저희가 이게 제품이 그 공장에 이제 그 외부에 있다 보니까 좀 햇빛이 강한 환경에서는 저런 식으로 그 편광 렌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확인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좀 그 햇빛이 너무 셌을 때 그런 액세서리도 있더라고요. 저 테스트할 때 저런 것들도 좀 시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한 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면, 이 제품은 그 좌측은 이제 AR, 오른쪽은 MR로 정합하는 화면인데, A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애플 그 뭐지 아이패드 그걸로 좀 정합을 한 화면이고요. 그 정합을 했을 때 좀 맞지 않는 구간들은 XY, Z축을 좀 매뉴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어가지고 보정하는 것들에 대한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제품을 비교해 가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정합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비교한 영상인데, 그 사실 그 빌딩 포인트 측에서는 MR 장비가 좀 더 정합에 유리하고 신뢰 있는 데이터가 좀 확보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이제 마커를 인식할 수 있는 게 MR이 조금 더 그 개소를 많이 인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뭐 AR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뭐 사용하는데 나쁘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테스트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공장에 계신 작업자분들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논의를 해봤는데,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 AR 장비를 써가지고 저희가 QC 체크만 할 게 아니라 그 생산하는 공정 중에 좀 모델 데이터를 공유를 받아서 생산 과정 중에 좀 난이한 제품을 생산할 때 사전에 모델을 보고서 좀 생산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 사례 소개한 것들 이 다음에 단계로 이러한 좀 협업의 도구로 이러한 그 AR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을 같이 공유해서 생산 시퀀스에 적용해 보는 것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마지막에 QC 공정에서 이제 부담이 좀 줄어들고, 왜냐하면 이제 그 생산 중에 계속 검증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여러분께 이런 내용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성, 신뢰성, 효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저기 뭐 제가 오렌지색으로 그 데이터 값 쓴 거는 사실 또 의견이 분분해서 저거는 좀 참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합성 그 현장 같은 경우에 그 철골의 자재 포지션 비율이 좀 그 금액이 좀 세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어떠한 비율이든 간에 그 QC 공정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오제작으로 일어나는 로스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솔루션 도입하는데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비선형 제품 같은 경우에 기존에 QC 검사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데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내부적으로 다 이미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공정 QC 간의 공정 소통 시퀀스 간의 그 소통의 도구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검토되면은 아마 그 생산하는 분들과 저거를 보급화해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1월 달까지 테스트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 1월 달에 그 신규 기능들이 그 나와서 저희가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 기능이 신규로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배치를 위해서 마커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마커를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로 배치하는 데 있어서 3점을 이용해 가지고 그 정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3점을 모델과 제품 간에 일치를 시키면 매뉴얼 배치가 자동으로 되고, 그 매뉴얼 배치를 아까 XYZ축 움직이는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정합하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모델 서치 기능인데, 저희가 그 클라우드 환경에다가 그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검증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가 검사하는 모델에서 이제 해당 부재만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좀 실효성이 떨어지고 좀 사용하기 불편하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 전체 모델을 클라우드에다 올리고 저희가 보고자 하는 모델을 호출해서 그 검측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인데,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괜찮은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그 순서는 먼저 그 모델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 모델이 올라가 있는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그러면 저렇게 호출이 되고, 마커가 있으면 마커를 먼저 배치를 하겠느냐 물어보면 아니오를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런 식으로 3점을 이용해 가지고 제품과 모델 간의 포인트점을 인식을 해서 정합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맞지 않는 구간들은 살짝 매뉴얼로 이동해 가지고 보는 그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요. 나름 그 볼만한 정합이 이루어지고, 그 마커나 이런 것들을 배치하는 그 부분들이 좀 스킵이 되니까 사용하기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테스트를 하니까 또 공장에서 의견이 이런 의견들도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산하는 공장이 저희 자체 공장 말고도 외주에서 이제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는데, 그 저희 공장의 QC 담당하시는 분이 팀이 뭐 외부의 공장으로 검측을 나갈 때 뭐 그냥 이런 도면 데이터 필요 없이 태블릿에 저런 데이터를 담아서 그 공장에 가서 저런 간단한 기능으로 뭐 전체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뭐 필요하지 않더라도 뭐 뭔가 빠진 게 있는지 뭐 경향이 잘못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합을 해가지고 오차가 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정합을 해서 보다 보니까 그 램프 구간의 안쪽으로 기준에서 봤을 때 제일 좌측 쪽에 부위가 바깥쪽으로 조금 더 꺾여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돼가지고 저런 부분들을 얼마나 멀어졌는지, 좀 이렇게 아까 그게 간단하게 손짓으로 칙수를 측정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또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그 편차값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장비를 두 가지를 사실은 썼습니다. 이 RTS 이제 트림블의 장비하고 저희가 이제 3D 스캐너를 썼는데, 뭐 스캐너 내용은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 RTS 장비를 쓰게 되면은 치수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걸로 테스트를 했고요. 광파기에다가 저런 태블릿이 결합이 되어 있어서 모델 데이터를 저런 태블릿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장비는 그 좌측과 우측의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측정을 했는데, 좌측하고 우측에서 봤을 때 좀 편차값이 적은 쪽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차가 나는 범위를 확인을 했고, 저희는 이제 오른쪽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했을 때 저희가 총 7개소의 포인트점을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요거 괜찮았던 거는 저 포인트점을 찍고 나서 저 포인트점이 갖고 있는 편차의 값을 나중에 이제 사무실로 왔을 때 저렇게 레포트로 뽑을 수 있게끔 얘가 장비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괜찮았고, 예, 실제로 그 편차 값을 측정을 해보니까 제일 좌측에 있는 그 부재에서 파트가 분절되어 있던 부분에서 결합이 되는 쪽, 각도가 일어나는 쪽에서부터 보면은 멀어지는 쪽으로 경향이 이제 오차 경향이 커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편차가 발생되는 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mm 정도 오차가 나오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아까 3가지 정도 장비를 썼다라고, 이제 XR10을 썼고 RTS 장비 그리고 이제 스캐너 장비를 쓰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그 측정 값들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오차의 경향은 다 동일하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XR10은 비주얼적으로, RTS 장비는 저런 수치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3D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저것도 수치적으로 좀 보여주긴 했는데 스캐너력이 조금 더하면은 스캐너는 저희가 전체를 스캔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단부 쪽과 각도가 일어나는 구간,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 부분들만 부분적으로 스캔을 했고, 얘는 소프트웨어가 제공이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의 이제 핏 분석을 통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했고요. 제일 좌측에 있는 부분이 좀 오차가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분절이 돼 있는 파트 안에서도 부분적으로 추가판이 덧판이 붙여 있는 부분에서 휨이 발생된 것이 좀 확인이 돼 가지고, 예, 그거를 좀 보정해서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장비들은 사실은 각각의 특징들이 다 조금씩 있고, 이건 제 주관적으로 뭐 장단점을 쓴 건데, 뭐 이건 뭐 절대적인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느낀 점을 쓴 건데, 어쨌든 저희도 이런 장비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되는 게 어떠한 데이터를 얻을 것인가, 그러면 그 데이터의 최적의 장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좀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이런 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전문가, 저보다도 더 전문가신 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뭐 이런 도입에 적합한 장비를 쓰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XR10을 통한 생산의 어떠한 시퀀스 과정 중에 공유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더 고려를 해보면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아니면 오제작이나 QC에 좀 도움이 되는 이러한 관리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뭐 이런 거 왜 하냐라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선조립 시장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OSC적인 제품을 계속 개발을 해야 되고, 이런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더 나은 제품의 개발, 제작 방식,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의 노하우로 저희한테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건설 시장의 생산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스마트 장비들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고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이제 보급이 많이 이루어져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사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트림블 커넥트 AR, VR을 이용을 해서 또 빔 데이터를 접목을 해서 DFMA와 OSC의 또 다른 접근법을 제시한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이런 거 사례를 보여주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이해도 잘 되고 여러 가지 접근법을 제시할 수 있었던 좋은 내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발표한 내용들 중에 좀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더라고요. 뭐 OSC라든지 DFMA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던데, 성지제강에서 바라보는 DFMA와 OSC 관련된 어떤 발전 방향,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 것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 드릴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사실 저희는 이런 오프사이트, 이제 사전 제작, 선조립되는 제품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워낙 건설 현장에서 이제 인력난이라든지 이런 뭐 어려운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국 이런
사전 제작되는 제품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도입하는 게 저희 어떠한 사업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제품들을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들도 학회에서 계속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건설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같이 공유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라고 하면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 내용 중에 보니까 시험 과정에서 다양한 솔루션이 사용이 됐더라고요. 물론 아까 비교해서 잘 설명도 해주셨고, 근데 좀 간단하게 이런 솔루션들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몇 가지 좀 더 어떤 솔루션들이 사용됐고, 이런 게 좀 좋은 장점이 있더라. 간단히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네. MR 장비는 당연히 이제 비주얼적인 장비니까 간단하게 디테일한 부분은 아니더라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인하는데 좋은 장비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계속 정합 그랬는데 정합을 굳이 이렇게 타이트하게 가져가지 않더라도 확인해야 되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메타버스 관련해서 사례를 소개하신 대표님 발표 자료를 봤는데 저희도 제조업체다 보니까 노하우를 가지신 오퍼레이터 분들이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주얼 장비들을 데이터를 측정하는 장비로 사용하지 말고 이런 장비를 통해 가지고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매뉴얼화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러한 좀 장비로 사용하는 게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3D 스캐너 굉장히 저는 관심 있는 장비인데 핏 분석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은 저희가 실제 도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장비들도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해서 저희 유저한테 정보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런 장비들을 썼을 때 신뢰 있는 데이터 뿐만이 아니고 이걸 쓰게 되면 저희가 보니까 공정 간에 오제작이 일어나는데 오제작을 단발성으로 오제작을 해결하는 데만 사용을 하지 않고 오제작이 왜 발생이 됐고 오제작을 어떻게 하면 오제작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으로 갈 수 있는가, 이런 데 좀 응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Q&A를 올려주시고 있는데요. 그러면 Q&A 내용 살펴보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들이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요. 한번 저희가 찾아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훈 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및 중국, 홍콩 등의 아시아권 이커머스 및 물류 시스템에 적용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당 규모에서의 적용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시스템과의 비교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답변 가능할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네, 이게 제가 전문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은 아마 빌딩 포인트 측에서 더 잘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빌딩 포인트 측에서 아마 답변 좀 남겨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김경식 님이 질문을 하셨네요. 네, 정합의 톨러런스는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게 저희가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본 적이 없이 그냥 저희가 이제 말 그대로 뭐라 그래야 될까, 러프하게 환경을 좀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기는 사실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도 사전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네,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전재훈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모델을 마커가 아닌 실제 좌표값을 이용해서 배치할 수 있나요? 사실 저런 것도 저희 좀 궁금하긴 했는데 지금 기준에서는 저렇게는 좀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질문도 저희가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기능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정합할 때 좀 어떠한 좌표값을 자동으로 저희가 유추해서 그런 것들을 모델과 병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기술적으로 누가 풀어주시면은 이런 좋은 장비를 쓰는데 조금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문태진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제강 분야에서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AR, VR을 이용해서 제품 검사를 하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남기셨네요. 기존 방식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검사가 가능하냐? 네. 네. 그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기존의 그 제강 분야에서 뭐 QC를 하는 수준은 뭐 줄자라든지 네. 뭐 이런 검측 그 할 수 있는 간단한 장비들을 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사실 VR, AR은 오히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데이터로서 뭐 수치값으로 뭐 제공을 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완준 님이 질문하셨는데요. API 등을 통한 기존 레거시와 효율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사실 이런 솔루션을 쓸 때 좀 도입을 꺼린다고 해야 될까요? 꺼리진 않지만 어쨌든 그 고민을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떠한 플랫폼에 올려서 이런 기록으로 남기고 자동으로 레포트하는 것들, 사실 이게 저희가 좀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뭐 개발사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플랫폼에 그런 그 정합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그런 것들을 관리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런 것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윤성원님 질문입니다. AR, MR을 제작할지 선택하는 기준이 좀 있나요? 예. 네, AR을 쓸지 MR을 쓸지는 사실은 그 선택적인 것들은 그 해당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사실은 AR이라고 뭐 MR이라고 딱 단정 짓고 하진 않았는데, 써봤을 때 이게 조금 더 낫다라고 한 게 아까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핫성 제품에서 이제 작업자들이 결국에는 다 이 MR 장비 기준으로 봤을 땐 다 MR을 쓰고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R 같은 경우에는 보는 화면을 같이 즉석에서 공유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정합의 정도는 당연히 마커 인식의 개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측면에서는 좀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AR을 쓸지 MR을 쓸지를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종택님 질문인데요. AR, MR을 통해서 제작된 모듈의 구조 역학적인 강도나 변형 등도 확인이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어렵지 않을까요? 제가 저런 고민은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여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빌딩 포인트 코리아에서 많이 답변을 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우리 지금 대표자님이 이제 또 답변도 해주시긴 하시지만 이런 내용들도 달려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또 궁금한 내용은 추후 또 연락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정지현님 질문입니다. 예. 저것도 답변 다셨는데. XR10 말고 홀로렌즈2 단품에서도 트림블 MR이 가능할까요? 네. 여기는 빌딩 포인트 코리아에서 답변 다셨네요. 트림블 MR 앱은 트림블 XR10과의 사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아마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다음 질문. 윤성원 님이 AR과 MR을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가 외부와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외부 전문가의 조언도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인가요? 예, 조언을 얻을 수 있나요? 네,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거 제가 세미나 같은 뭐 어디야 무슨 박람회 같은 데서 제가 봤는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하셨네요. 다음은 정하나님 질문인데요. 빔 데이터를 이용하여 어디까지 활용 가능할지, 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활용 가능할지 폭넓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저 답변을 다셨는데 제 의견은 뭐 그 원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마 답변도 다신 거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질건설에서는 이제 빔을 보니까 네.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네, 네. 예. 저는 사실 빔에 대해서 네. 얘기할 게 좀 많은데 아, 네. 뭐 여기서 좀 시간이 할애가 안 되니까 이제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가 그 모 로보틱스 대표님하고 그런 말씀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하드웨어 개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단발성으로 그치면 사실은 뭐 더 추가적인 것들을 하기가 어려운 환경인 게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선제적으로 결국엔 저희 같이 이제 제조하는 제조업체들은 사실 제조에 필요한 정확한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운영해야 되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더 보급화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뭐 있지 않나. 빌딩 포인트 측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고, 결국엔 이런 것들을 직접 써야 되는 주체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 뭐 계속 이게 뭐 어떤 사례가 있냐, 뭐 그걸 통해서 우리도 가능하냐 이런 접근보다는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써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가지고 왜냐면 제가 제일 처음에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기준에서 판단한 거기 때문에 다른 쪽의 어떠한 다른 분들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실제로 써보셔야 되는 분들께서 써보시고 느낀 점을 기반으로 더 발전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어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네. 일어나지 않는데 네네. 뭔가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QR 마크 생성은 트림블 자체 기능인가요? 요거는 아마 트림블에서 답변을 다신 것 같으니까 그걸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김기평님 질문입니다. 혹시 볼륨 매트릭 모듈 QC의 AR, VR을 사용하신 경우가 있으신지요? 만약 있다면 단일 부자재 제작과 비교했을 때 AR, MR을 활용하시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남기셨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네. 지금 신규로 출시된 기능이 전체적인 모델 데이터를 올려놓고 모델을 호출하는데 그런 기능들이 도입이 이제 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부분의 부재만 저희가 발췌해가지고 보는 부분들은 그 부재를 또 편집하는데 또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저희도 이러한 그 사례들이 좀 더 테스트가 되면은 뭐 이런 질문하시는데 좀 더 정확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해당 부재를 호출해가지고 그 부재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게끔 그 선택적인 부재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구분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일단은 있으니 그걸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박사홍님 질문인데요. 설계 CAD는 어떤 거를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MR에서 CAD 정보를 사용하려면 사전에 별도의 MR용 작업이 필요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담당자분께서 답글 남기셨을 것 같은데, 네. 뭐 보고자 하는 데이터는 원하는 대로 그 모델에다가 병합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챌린지에서 보여드렸던 영상이 이제 CAD 도면 데이터인데, 네. 그것도 사실은 보고자 하는 면에다가 이제 도면을 갖다 붙여가지고 본 건데, 네. 이제 좀 편집을 해야 되니까 좀 그건 번거롭긴 하겠죠. 네. 지금 이제 성지제강 같은 경우는 설계하는 CAD가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어떤 것들을 좀 주로 사용을 하시고 있고, 그런 게 이 트림블 커넥트에서는 다 원활하게 활용이 가능한가요? 네, 저희는 이제 빔툴은 테클라를 당연히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테클라 트림블사 제품이기 때문에 커넥트랑 당연히 연동이 되는 거고, 그런 사안인데, CAD는 다 일반적으로 쓰시는 CAD를 쓰고 있고요. 어떠한 툴의 좀 특징이 저희가 이제 그런 말씀보다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테클라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테클라를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입 때 레빗이나 벤틀리 여러 가지 빔툴들하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저희가 테클라를 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가 제조할 수 있는 제조 도면을 추출해낼 수 있는 툴을 갖추고 있느냐. 테클라는 그런 것들이 워낙 철골 때부터 많이 그런 좋은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면 추출 기능에서 좀 탁월한 네. 그런
기능이 있었다라고 예, 말씀하셨네요. 예. 다음에는 김상원님 질문인데요. MR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컨텐츠를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 작업이 필요할 듯한데 어떤 작업이 필요하고 어떤 툴을 사용하는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여기 답변을 남기긴 하셨는데 뭐 추가로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아니 뭐 그 여기 답변해 주신 나와 대로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고요. QR 마크 생성 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나 추가 자료 요청드립니다라고 네. 질문을 하셨는데 네, 저건 당연히 빌딩 포인트 예, 측에서 빌딩 포인트에서 네, 해주실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질문, 네. 답변도 또 달아주셔서 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R 마크가 지금 아까 3점 뭐 생성 뭐 이런 게 되면 네. QR 마크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정합하는 게 아니고 예. 간단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그 매뉴얼하게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정확한 데이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없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환경, 그 간략하게 음. 봐야 되는 환경에서는 뭐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네. 다음은 그 윤성원님 질문인데요. MR 장비 등 다양한 장비에 대한 호환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거는 빌딩 포인트에서 예, 남겨주신 답변으로 예, 대신하겠습니다. 여기 그 잘 나와 있어서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서한설님 질문인데요. AR 장비로 오제작을 인지하고 토탈 스테이션과 같은 장비로 오제작 치수를 정확하게 확인한 후 교정하게 된다면 교정 이후에 정위치에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동일한 과정으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요. 네. 사실은 그렇게까지 저희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네. 뭐 아까 오제작을 했던 그 부분을 발견한 OS빔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당연히 그 뭐 오제작이 일어난 부분을 이제 탈거하고 재부착을 하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정합해서까지 다시 확인하진 않았고, 네. 그 아까 이제 뭐 휨이 발생한 부분은 휨이 발생된 치수값을 기준으로 좀 더 그 부분을 보정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양승원님 질문인데요. 계획 대비 시공 현황을 검토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이거는 빌딩 포인트에서 뭐 네, 답변을 네. 남기긴 하셨는데 이걸로 대신을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거는 네, 답변해 주신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주성무님 질문인데요.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AR, MR이 구분되어 있나요? 오늘 발표 내용은 AR 기능 위주로 된 것 같은데 OSC에서 MR이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MR도 같이 보여드렸는데. 예, 아까 MR 쪽 이게 XR10이 네. 이제 MR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이쪽 AR 쪽은 트림블 커넥트에서 AR 그 모듈로 또 제공을 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같이 이제 원래 트림블 커넥트의 기본 기능 외에 네. 이런 AR 모듈을 아마 구입을 하시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커넥트는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단지 예. 이제 장비만 태블릿 AR, 이제 AR이죠. 그 태블릿을 쓸 거냐, 이제 네. 헬멧인 XR10을 쓸 거냐, 예. 그 데이터를 호출하는 장비가 AR이냐 MR이나 차이만 있지, 그거에 대한 부분은 뭐 큰 뭐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뭐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큰 차이로 보여지는 거는 AR이 인식할 수 있는 마커의 개수하고 네. MR이 인식할 수 있는 마커의 개수가 다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개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마커를 여러 개를 인식하면은 정합했을 때 그 정합을 한 점을 했을 때 하고 여러 점을 했을 때 정합 보정이 잘 된다.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정합을 뭐 마커를 인식해서 정합을 하면은 좀 더 그 정합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진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아, 네. 다음, 예, 박사홍님 질문인데요. CAD는 2D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이거는 여기 답변 남기셨는데, 3D 모델이 있는 경우에도 2D CAD, 뭐, 평 인면도를 같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2D DWG 파일 포맷을 지원한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네요. 네. 그 오랜 시간 네. 예, 너무 자세하게 네. 상세하게 발표도 잘해 주시고 예, 답변도 많이 해 주셔서 예, 뭐 질문들도 언제가 어느 정도 거의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네. 보니까 우리가 네. 오늘
이 많은 내용 중에서 이거 하나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 하나 알고 가면 네. 이 방송 다 들은 거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네. 뭐라고 할까요? 일단 뭐 기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저희는 이제 보는 데이터가 아까와 같이 이제 좀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정합된 모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조금 퀄리티 체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이런 MR 장비를 쓸 때는 얼마만큼 잘 확인을 어떤 제품 간에 할 때는 잘 매치하는 게 좀 중요하다. 요거 하나만 좀 제가 계속 정합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하시는 분야에 따라서는 스마트 장비이다 보니까 이런 장비를 좀 저희 말고도 다른 시각에서의 접근이 좀 더 있으면 좀 다른 분야에서도 보급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지제강의 AR, MR 사례를 통해서 건설 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협력 파트너인 빌딩포인트 코리아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문조사 참여하시면은 또 경품 추첨 혜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셔서 좋은 행운도 얻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문의 주신 내용은 추가적으로 또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뭐 발표 자료나 이런 것들은 또 참가하신 분들에게는 따로 또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